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픽 토크 뉴스 시사통통을 진행하는 김관수 TV입니다. 오늘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DJ 이후 24년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됐다는 그런 보도고요. 역대 최고 득표율 85.4%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당선자가 윤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영수 대표회담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자가 낙선을 해서 이변을 보이기도, 이변이라고 지금 칭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민생 대여투쟁 투트랙으로 나갈 그런 전망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민주당 계열 제1야당 대표가 연임한 것은 새정치국민회의 그리고 새천년 민주당 총재를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의 일입니다. 최고위원 경선도 모두 이재명과 함께를 전면에 걸고서 뛴 친명 일색이라고 보수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둔 이재명 2기 체제의 시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1극 체제가 강화된 이재명 2기 체제는 윤석열 정부와 더 강하게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목사니즘을 내세운 민생정당이자 수권정당으로서의 유능함을 선보여야 할 과제를 안게 되고 있죠. 지금 이재명 2기 체제 역시 대여 대정부 투쟁에 고삐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선 내내 최고위원 후보들은 대여투쟁 선명성 경쟁을 벌였고,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등 각종 특검과 국정조사는 여야 대결 전국을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 진상규명 결의안을 채택하며 최상병 수사 외압 및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 등 모든 진상규명을 반드시 완수한다고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회담이나 상시적 민생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 당분간 요원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이재명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고, 그는 국민 여론조사 19.03%, 권리당원 투표 18.59%, 대의원 투표 15.05%의 득표로 최종 합계 18.23%로 2위를 차지했고, 김 최고위원은 22대 총선 당시 상황실장을 맡아서 핵심 정책을 발표하는 등 선거 실무를 총괄하면서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부상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어서 전현희 후보가 최종 합계 15.88%로 2위, 한준호 후보가 14.14%로 3위에 올랐습니다. 김병주 후보가 13.08%로 4위를 기록했으며,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치열한 접전을 펼쳤던 후보 중 이현주 후보가 12.30%를 득표하면서 최고위원 명단 마지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복당을 제안한 후 경기 용인정에서 민주당에서 출마해 3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이 최고위원이 윤 정부 저격수로 22대 국회 임기 동안 날선 비판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 초반 권리당원 투표 1위를 차지했던 정봉주 후보는 최근 친명 이재명 파리 논란으로 막판 표심 잡기에 실패를 해서 최종 득표율 11.7%를 기록하면서 6위로 낙선했습니다. 민영배, 강선 후보도 고배를 마셨죠. 선거 기간 내내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어대명 기류가 확연했던 당대표 선거와는 달리 최고위원 선거는 아주 혼전양상을 보이는 불을 뿜었었죠. 특히 선거 초반 원외 돌풍을 일으키면서 선두를 달렸던 정봉주 후보는 이른바 명파리 논란으로 이달 초 구설을 빚었고 최종 득표율에서 5위, 이현주 의원보다 0.6%포인트 밀리면서 당선에 실패했고요. 정 후보는 앞서 자신이 주변의 최고위원 회의는 만장일치제다, 두고 봐라,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는 폭로로 비난이 거세지자 이재명 파리 무리를 뿌리 뽑겠다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죠. 그렇지만 당심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당원들의 집단 지성의 발로를 자아내게 만들어서 결국 최고위 진입에 실패하고는 마는 거죠. 어찌 보면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판단 미스로 낙착이 되는 거죠. 아닌 말로 사과 한마디만 했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네, 오만과 독선과 불성사 나온 짓을 당원들 앞에서 시절 일관했죠. 그렇게 사과를 기다리고 그래도 뭔가 바뀌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외면하고 계속 돌진, 전공법을 선택을 했는데 어찌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면서 최고위원 자리를 탐했었나 의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광복회장, 이종찬 회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미묘하게 지금 흐르고 있죠. 그래서 최근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왜 이러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이 회장을 아버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각별한 관계였었죠. 또 이 회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57년 지기 중마고로 서울대광초와 서울대법대를 함께 다닌 동창관계죠. 이 교수는 대선 당시 캠프 싱크탱크인 미래비전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윤 대통령을 적극 돕기도 했고, 이 교수의 부인은 지금 지영미 현 질병관리청장이 돼 있는 거죠.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 전 이 회장과 이 교수에게 조언을 구했고 당선 직후에도 식사를 대접을 했었다고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멘토로 여기고, 그리고 또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아들 친구니까 친자식처럼
보살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둘 사이에 앙금이 지금 생긴 게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에서 나타난 거죠.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렇게도 자기 의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를 전달을 했건만 그냥 결제를 싹 해버린 거예요.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오랜 인연을 어떻게 보면 충돌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해요. 이 회장은 지난 12일 YTN 라디오에서 김 관장 임명을 반대하는 서신을 윤 대통령에게 3차례나 보냈다며, 그런데 딱 전자결제로 김 관장 발령을 내더라, 모욕감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 회장이 여전히 윤 대통령을 아들 친구로 현재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종찬 회장 입장에서야 얼마나 배은만득하고 괘씸하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친구 아버지는 뭐 하는 거예요? 내 뜻에 안 맞으면 소위 화해나 조정 이런 역할을 할 열심히 회유할 그럴 생각은 해보지도 않고,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진 권력자의 입장만 취하는 윤석열의 당돌함, 뻔뻔함,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향후 앞으로 양자원에 벌어질 암투가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또 확대될지 구경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18일은 DJ 15주기가 되는 날이었죠. 야당은 저항 정신을 천명했고 여당은 통합 정신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18일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고인을 기렸습니다. 야당은 김 전 대통령의 저항 정신을 강조하면서 현 정부를 비판했고, 여당은 고인이 진영과 시대를 초월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사회관계망 SNS를 통해서 김대중의 길이 민주당의 길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라면서 시대를 앞선 용기와 결단으로 마침내 스스로 길이 된 거인의 결길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상을 잃지 않되 현실에 뿌리내려 국민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의 가르침, 제가 자주 강조했던 먹사니즘의 뿌리이기도 하다면서 여전히 거인의 삶에 답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추도식에서 김 전 대통령이 진영과 시대를 초월한 해안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 대표는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인식을 같이 갖춰야 한다. 정치는 국민보다 반보 앞서야 한다. 현미경처럼 치밀하게 보고 망원경처럼 멀리 봐야 한다. 정치는 진흙탕 속에서 피는 연꽃과 같다 등 김 전 대통령 어록을 열거하면서 이 말씀들을
실천하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는 김 전 대통령의 말년 발언을 언급하면서 현실은 어렵지만 결국 우리 정치가 더 많은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더 빨리 발전하게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추모사를 마쳤다고 하는데 뭔가 구상유치하다, 접비린낸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왜일까요? 아직은 현실 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순진한 면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여당 국민의힘을 앞으로 끌고 나갈지 걱정이 좀 되네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당정회의를 했다고 그러죠. 한 대표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장의 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민생정책을 실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정회의가 민생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컨트롤 타워, 즉 한동훈 자기가 이리왈 저리왈 조정을 한번 그런 위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언급은 했는데 당분간 정부와 발을 맞추면서도 자신이 전면에 나서서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할 그런 전망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여당 지도부는 당정 일체의 기조로 지금껏 임해왔지만 한 대표는 건강한 당정 관계를 그러니까 건강한 당정 관계를 표방하면서 국민의힘 대표 자리에 오르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정 관계,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로서 대등한 위치로 당정 관계를 끌어나가겠다 그렇게 표방을 했었단 말이에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고 국민의힘이 당대표 한동훈이 자기의 소신껏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야당과 협상을 하면서 자기 주장대로 국민의힘 참모들의 진언대로 협상이 타결될까요? 용산 눈치 안 보고? 그렇게만 되면 정치가 복원되는 거죠. 제대로 한동훈식 정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죽하면 젖비린내가 나는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당정관계 또 야당관계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지 두고 볼 일이고요. 당장에 최혜병 특검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말이죠. 자기가 당대표 출마하면서 제3자주도 최성병 특검주도 독자안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독자적으로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옳았구나 지금 야당이 그걸 선뜻 물었잖아요.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제 한동훈이 답할 때이죠. 네, 지금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의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 귀결이 나왔죠. 오만하고 방자하고 나름
사사로움이 있고 잔꾀를 부리면 이제 국민들은 다 안다. 당원들은 그 진위를 속내까지 다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아주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지요. 정봉주 전 의원이 앞으로 헤쳐나갈 진로가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당원들에게 진솔하게 다가가야 그의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뵐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